국감 얘기로 기억에 남는 장면 한 장면씩만.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준비해온 거 찌질한 게 아수라 그거 단순 교체해가지고 야 둘이 비슷하지 이미 아는 사람들한테도 별로 감흥 없고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기 뭔데 결정적으로 찌질한 게 김부산 그걸 왜 트냐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반응이 없어요. 만족스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이번은 정말 재료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나리오성 질문도 하나도 없고 언론에 풀하지 않았던 뭐 또 한 방이 있거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도 없고 굉장히 좀 공회전만 일어나는. 정말 궁금했던 그분이 귀국하셨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귀국을 해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천화동인 4호의 주인이자 대장동 사업을 초기부터 관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남욱이 키맨이다 뭐 이런 풍사건이 나면 해외에 있는 사람을 다 키맨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남욱은 뭐 귀국하기 전에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뭐 사실상 2015년 이후에 배제되어 왔고 난 잘 모르는 일이다 라는 자기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컨셉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검찰 가면 다 나옵니다. 남욱이 밝혀야 할 키는 무엇입니까? 남욱이 일단 밝혀야 될 키는 검찰의 특급 도우미가 일단 돼야 됩니다. 국정농단의 장시호처럼 그 특급 도우미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러지 않으면은 구속되고 이거 뭐 감옥 갑니다. 특급 도우미를 하다가 감옥에 갈 수는 있는데. 특급 도우미를 하기에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요. 정영학. 네, 이미 파일까지 다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는 도우미가 2명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왜냐, 뭘 해줘야 되냐, 남욱이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첫째, 유동규를 기소하는데 필요한 증언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700억을 이 김만배 씨가 유동규한테 그게 무슨 형식이든지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중에 5억을 준 거잖아요. 5억을 줬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1억 플러스 4억짜리 수표였는데 이 4억짜리 수표를 유동규가 받았으면은 커봐라 4억이 갔으니까 1억도 갔을 것이고 그리고 5억이 갔으니 700억도 나중에 갔겠지 이렇게 할 건데 4억이 웬 남욱 변호사 비밀 사무실에서 나왔잖아요. 수표가. 그러면은 여기서 남욱이 해야 될 일은 검찰 입장에서 4억을 내가 수표로 받고 다른 경로로 현금으로 유동규에게 줬습니다. 이게 있어야 검찰이 그리는 그림이 맞다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동규를 기소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증언하는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위례 신도시 개발할 때 정모라는 그 업자가 3억 그 현금 사진 들고 와서 이 화천대유 일당들한테 봐라 너네 나한테 이거 화천대유 이거 돈 번 거 150억 안 주면 이거 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받아갔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준 사람 중에 하나가 남욱 변호사잖아요. 남욱 정영학이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을 왜 줬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위례신도시 또 개발에 남욱 변호사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이프하고 같이 위례신도시 뭐 개발 그거 뭐 업체에 이름 올리고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럼 유동규하고 위례신도시 개발은 관계가 뭐였는지 3억이 뇌물이 맞는지 이런 거를 규명을 해줘야죠. 두 번째는 뭐냐?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영학 씨가 녹취록을 뭐 여러 가지를 해갖고 검찰에 제출한 다음에 아마 그런 생각이겠죠. 나는 좀 봐주시고 김만배 씨 등등은 잡아가십시오. 이런 취지인데 특히 김만배를 잡아가란데 지난번에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이 됐잖아요. 그 기각된 사유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그렇죠. 범죄 혐의가 규명이 안 된다는데 왜 규명이 안 되냐면 검찰이 쥐고 있는 카드가 정영학 씨 녹취록에 등장하는 예를 들면 유동규 씨한테는 700억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실탄을 350억을 마련했고 한 50억씩 뭐 주기로 했다. 이런 증언들이 거기 있으니까 이게 김만배 씨가 유동규하고 처음부터 이 사업 설계를 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임으로 손해를 끼친 공범이고 뇌물 약속하고 준 사람이다 라는 게 성립하는 건데 김만배 씨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그런 얘기들은 내가 뻥친 거다. 녹음하는 줄 알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졌는지 어쨌는지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 의문이 남은 거죠.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JTBC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나 이런 걸 다 종합하면 결국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이 있다예요. 결국 그런 검찰에 가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과 물증을 제시를 해야죠. 그걸 해줄 수 있다면은 정영학을 제치고 특급 도우미 1호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1호 도우미는 정영학이다. 정영학 있는 키 뭐라고? 정영학이 1호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수학 1타 강사가 수학 정석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그래도 홍성대가 이기는 겁니다. 네. 여기서 홍성대는 정영학이죠. 남욱은 힘들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강사가 되겠다. 이 녹취록에 나온 거 이런 거 맥락이다 말씀. 근데 이 관계가 그러면 남욱 대 김만배는 지금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서로 간의 좀 제로섬이라는 관계를 하면 그러면 남욱이 누구하고는 같이 살려고 할 건지 누구까지를 다 치려고 할 건지 이거는 아직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현재에 지금 밝히고 있는 거를 보면은 남욱이 상정하고 있는 이재명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분이 이재명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자기하고 엮여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라든지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남욱 변호사가 주장하는 그 부분은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이 성남시장 되기 전에는 민간 개발하자고 그랬어요. 대장동 개발을. 왜냐하면 그때는 LH가 하면 개발이 안 된다고 봐서 주민들이 안 된다고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가가지고 민간 개발 합시다. 민간 개발하면 바로 삽들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 시장이 되고 보니까 민간 개발하면 안 될 것 같으니 이미 거기 뭐 남욱 정경 등이 대장동 네. AMC죠. 예. 다 거기 계약금 걸어가지고 토지를 3분의 1 확보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공공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공공개발로 돌렸더니 그때 그래서 남욱의 시각에서는 민간개발을 해야 내가 다 판을 짜놓은 대로 가는 건데 갑자기 공공개발을 한다고 하니 그게 이제 기분이 나빴고 오히려 내 사업권을 뺏어간 게 아니냐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남욱 변호사가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돼야 이 대장동 개발의 속도가 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거 이제 2012년 또는 그 이전부터 유동규 씨가 한겨레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별동대까지 꾸려가지고 그때는 뭐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아닌데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네, 시설관리공단 할 때 이미 별동대를 꾸려가지고 민간합동 개발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연구도 하고 2012년에 실제로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동규 씨가 2010년부터 이미 남욱 등등과 다 아는 사이였다. 그러면 유동규 씨가 이런 계획을 같이 짰을 수가 있죠. 민간합동 개발을 하면 최대 이익이라기보다는 당신들도 그 좋은 거야. 뭐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고. 이거 개발하려면 공공도 안 되고 민간도 안 되고 이거밖에 없어. 윈윈하자. 그럼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유동규 씨가 뭔가 역할을 할 테니까 그러면 속도가 나겠구나.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첨언을 하면 남욱 변호사가 갖고 있는 리스크는 인허가 리스크가 아니라 당시에 이자 리스크예요. 엄청난 이자 부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방식이 됐든 삽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 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2012년부터 어쨌든 14년까지 대장동 AMC가 화천대유로 넘어오는 과정까지 해서 지고 있었던 부담이 그 리스크거든요. 근데 그 리스크는 일부 지금 뭐 대장동 1타 강사랑 같이 방송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허가, 관의 개입 이게 아니라 돈의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삽을 떠야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업 구조를 쭉 본 과정에서는 2014년 15년 정도가 되면 민간이든 공유든 상관없고 이제 공사를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지고 있는 부담, 이자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1,000억씩 지금 빌렸는데 하여튼 뭐 이자를 계속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손에 임금왕도 썼는데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제가 수십 개의 약과를 먹어봤지만은 이 약과가 대장입니다. 마켓 하니 저는 마켓 한위의 부하입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